33년 기자 경력, 신문사 대표 남성숙의 호남 천년 동안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인물 이야기, 전라도 천년의 얼굴책 내용입니다. 의리의 마지막 보부상, 소년관.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거의 불가능했던 일제 아래 살면서 자수성가에 지역경제에 불을 당긴 이가 있다. 근데 광주 상업의 중심지였던 충정로와 양동시장을 큰손으로 누빈 송영관. 흔히 그를 의리의 마지막 보부상이라고 일컫는다. 장돌뱅이 소년관의 삶은 보부상의 모델이기도 했고 한국 재래시장의 변천사를 엿보게 하는 한 단면이기도 했다. 1921년 전남 광양군 광양읍 세풍리, 지금은 광양시로 변모한 그곳에서 소년관의 흔적을 찾기란 쉽지 않다. 그는 부모를 일찍 여의고 광양공립보통학교를 중퇴한 뒤 17세 되던 해 광주로 올라와 버렸다. 어린 청년이 호롤단신 도시애와 할 수 있는 일이란 게 뭐가 있었을까? 어린 청년의 눈에 들어온 것은 온갖 물건들이 오고 가는 시장이었다. 당시 광주에는 공수방장과 부동방장이라는 두 개의 오일장이 번갈아 열리고 있었다. 공수방장은 음력 2일과 7일, 부동방장은 음력 4일과 9일에 열리는 큰 장이었다. 이 장에서 그는 물건 파는 모습을 기웃거리기도 하고 주막에서 심부름을 하면서 장의 생태를 익혀갔다. 그동안 이 재래시장에는 변화바람이 불어 공수방장과 부동방장이 통합돼 사정시장이 세워졌다. 곧이어 도시정비를 위해 새로 확보된 하천 부지에 광주시장을 설치했다. 시장 경제가 불을 볶기 시작한 이쯤 소년관은 사정시장에서 바늘, 실, 빗, 탱기, 염남, 쪽집게 등의 일용 잡화를 취급하는 들부부 장사를 시작했다. 보부상 10년. 어지간히 돈이 모아질 무렵 사정시장은 광주 공설 운동장으로 옮기면서 천정시장으로 이름을 바꿨다. 당시 점포는 366칸이었다. 송영관은 천정시장 양품 잡화와 포목을 도소매하면서 만주로 돼지털을 수출하기도 했다. 그러나 소년관의 텃밭이었던 천정시장은 1943년 일본의 경제사범 단속으로 폐기되다시피 했다. 위축됐던 천정시장은 해방과 함께 활기를 되찾았다. 양동시장이라는 이름을 달고 광주 최대의 시장권을 형성해갔다. 그는 이곳에서 양말, 혁대, 버선, 네이 등을 파는 양품 잡화, 포목을 취급하면서 번창해 나갔다. 그러나 초창기 양동시장은 혼란 그 자체였다. 질서가 잡힌 것은 미 군정의 통제가 시작된 1946년. 그는 이때 형성된 양동시장 번영회 부회장으로 선임되었다. 당시 청가물 도매상을 하고 있던 그는 시 당국과 협의해 60여 칸의 목조 점포를 건립하고 미국부, 어물부 등 각 품목별로 배열 체계를 갖추었다. 소년관이 충정로로 진출한 것은 한국전쟁 직후. 충정로 5가로 나간 그는 일용 잡화점 천연상회를 열었다. 한국 전쟁이 나자 효천에 있는 친구 집에 피난 갔다가 광주에서 인민군이 후퇴하자 부산에서 물건을 떼다가 도소매해 상당한 부를 축적했다. 이후 전주에서 백양 메리아스를 가져와 판매한 것을 계기로 내의 생산에 관심을 갖고 1953년 광주 지게고사를 설립해 백마표 메리아스를 생산했다. 원료는 전남 방직과 천안 방직에서 가져왔으며 재봉틀은 대부분 일본 제품이었다. 초창기 잘 되었을 때는 30대 이상의 직조기를 가동해 전남, 전북 이론을 석권했을 뿐 아니라 충청도에서도 상당한 판매량을 올렸다. 소년관의 최대 전성기였다. 1960년에는 광주 상공회의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아들 손상우에게 사업을 물려주기 위해 양동시장에 동양제빙을 동업하다가 면사 중개인이었던 신씨에게 사기를 당한 후 자금난에 봉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충격 때문이었을까? 1963년 광주 누문동 자택에서 고혈압 심장질환으로 사망하고 말았다. 사업은 아들 손상우가 물려받아 확장을 꾀했으나 은행 빚을 막지 못해 1970년 도산하고 말았다. 근대 광주의 대표 보부상 소년관. 그의 묘는 순천시 쌍안면 도정리에 있다. 빈손의 보부상으로 출발해 양동시장 및 충정로 5가 상인으로 성장했던 경제인. 전남 굴지 메리아스 공장을 설립해 지역 경제에 큰 도움을 준 그는
광주 재래시장 변천사의 산 증인이 아닐 수 없다.